안녕하세요, 북스몰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이제 청나라 때 문화와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할 텐데요. 거기 이제 하기 전에 명청시대 때 이제 사회경제 발전 관련된 내용 중에 한의중 있는 내용을 제가 강조를 안 했어요. 그래갖고 한의중 보면 이제 266페이지에 제가부터 안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하고 말고 했는데, 자, 266페이지에서 268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제가 이제 앞 시간에 모든 이제 설명했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요 부분을 한번 이제, 강독하고 나서, 그 다음에 또 문화 부분을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는 한번 그냥 일독만 할게요. 예. 그리고 뒤에 이제 직용의 병 관련된 내용만 좀 약간 더 해보겠습니다. 그거 제가 안 한 것 같아서 예전에, 그래서 한번 이제, 관련된 내용을 이제, 음, 강독을 해볼까 합니다. 예. 재미나이도 이렇게 읽기 읽도 시키니까 얘가 좀 약간 느리긴 하네요. 예. 제가 이제 뽑아놓긴 했거든요. 네, 제시하신 이미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시대 사회경제적 발전의 특징은 강남 지방에서 직물업 등 공업이 발달하면서 미국 생산의 중심지가 이동하고 그에 따라 경제 중심지가 분화되었다는 점이다. 소주, 항주 등지가 견직물업의 중심 도시가 되었고 송강강 일대는 면직물업의 중심지가 되었다. 또 상주, 진강은 마직물의 중심지가 되었다. 이렇게 강남 지방이 공업 중심지로 발전하자 인구가 강남으로 몰리고 농경지는 상품 작물 재배지로 전용되는 바람에 부족해졌다. 결국 미국 등의 곡물이 부족하게 돼 다른 미국 생산지에서 들여와야 했다. 명말에는 강서, 호광이 미국 생산의 중심지였는데 호광 지방에 풍년이 들면 천하가 풍족하다는 표현이 나올 정도였다. 청이 들어선 이후에는 사천의 쌀이 중요해졌다. 이와 같이 지역에 따라 경제적인 분화가 이루어지자 자연히 지역 간 물자 이동이 활발해져 상업이 발달했다. 직물업 등 공업의 발달에 따라 농민의 상품 작물 생산이 증가하면서 각 지역마다 소규모 전기시가 번영했고 이러한 지역시장은 대도시와 연결되었다. 상업의 발달은 대자본을 보유한 대상인 집단을 발생시켰는데 특히 산서 상인과 신한 상인의 활약이 두드러졌다. 중국 내에서 원거리 교역이 이루어져 이를테면 강남의 수공업 제품이 화북, 변방, 양자강 오지로 팔려갔고 화북, 양자강 유역, 각 성의 곡물, 면화 등 원료가 강남 지방으로 팔려왔다. 이리하여 미국 소금, 직물, 도자기, 차 등이 전국적인 교역 품목이 되었다. 한편 지리상의 발견을 이룩한 서양 상인이 중국에 와서 활발한 무역 관계를 맺은 것도 이때였다. 명대에는 포르투갈인이 맨 처음 중국에 와서 마카오에 근거지를 두고 중국, 일본과의 무역을 독점했다. 스페인은 마닐라에서 중국 상인과 교역을 했다. 이어명 말로부터 청초에 걸치는 동안 네덜란드인이 활약했다. 청조가 18세기 중반 해외 무역을 광주로 제안해 광동 무역의 시대로 들어가면서 영국이 중국과의 무역에서 주도권을 잡았다. 이들 유럽 상인은 중국으로부터 견직물, 도자기, 차 등을 수입했고 은이 대량으로 중국에 유입되어 중국의 은경제가 발전했다. 이제 중국의 국내 경제는 무역과 긴밀한 관계를 맺게 되었다. 외국인이 들어오면서 국내 교역에서도 은이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조정에서도 은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다. 조세를 은납화하면서 지주에게도 공평하게 세금을 부담시키려는 의도에서 여러 항목의 조세와 요역을 통합해 토지와 성인 남자의 수에 따라 할당하는 일조편법이라는 세역상의 개혁을 명조에서 실시한 것도 은의 유통이 확대되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일조편법은 획일적으로 실시되지는 못하고 16세기 중반부터 지방에 따라 제한적으로 실시되었지만 청조에 들어와 18세기 중엽 지정은제도가 성립되면서 철저한 조세개혁이 이루어졌다. 강희제 때 장정에게 매기는 정세의 총액을 고정시킨 뒤 옹정제에 들어와서 고정된 정세액을 토지에 할당해 토지세와 함께 징수함으로써 토지세와 정세를 함께 은으로 징수하는 지정은제도가 성립되었다.
이는 토지 없는 장정의 증가로 인해 정세 징수가 곤란해진 것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었는데 기존의 액수만 확보하고 토지를 주요 징세 대상으로 한 것으로 조세제도상 중요한 개혁이었다. 또한 조세의 은납화를 이룬 것으로 보아 중국의 은경제의 발전 정도를 짐작할 수 있다. 이 시기 상공업 발전은 농업 생산력의 발전이 밑받침해주고 있었다. 미작 품종이 다양해졌을 뿐 아니라 고구마, 감자, 땅콩, 연초 등 외래 품종의 도입을 비롯해 기타 곡물도 다양하게 재배되었다. 또한 이모작 지역이 확대되고 수리시설의 확대와 토지 개간 등으로 호광, 사천 같은 새로운 미국 생산 중심지가 생겨났으며 벼농사의 북방한 개선이 북경, 천진 근방까지 올라갔다. 이와 같은 여러 요인으로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늘어나고 전체적으로 농업 생산력이 발전해 상공업의 발전을 가능케 하였다. 농업 생산력의 발전, 상공업과 도시의 발전은 자연히 서민의 지위 향상을 가져왔다. 송대 이후 계속된 지식 보급의 결과 농촌에서도 서원 등을 통해 교육을 받은 지식인층이 나왔다. 과거 응시 인구가 급격히 증가한 데서도 전체적인 식자층의 증가 정도를 엿볼 수 있다. 생산력의 향상, 상품 작물의 재배와 부업을 통한 수입 증가 등도 서민의 지위가 향상될 만한 요인이었다. 소작료 거부투쟁 항조, 조세 거부투쟁 항량, 직물노동자의 반란 기직의 변 등 밑으로부터의 투쟁이 격렬했던 것은 그만큼 수탈이 강화된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농민, 노동자의 자의식이 성장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자신들의 지위를 향상시키려는 노력으로 해석할 수 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이 명청 사회경제에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봤고요. 여기에서 좀 눈여볼 게 이제 뭐 소작료 거부투쟁, 항저운동, 조세 거부투쟁, 항량. 예전에 한번 요거에 대해서 설명했을 거예요. 항조라는 것은 그 지주와 소작인 간의 어떤 지대 관련된 내용이고, 조세 거부투쟁, 항량은 이는 땅을 가진 사람과 정부 간의 어떤 지세를 둘러싼 투쟁이죠. 그래서 이제 항량이 일어날 경우에는 대개 소작인들은 이제 지주편을 뒀다. 왜냐면 그 조세 중에 상당수 부분이 지세, 그러니까 지대에 이제 이렇게 전가되기 때문에 그런 이유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 기출문제에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직용의 변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이거 관련돼서 얘기를 좀 안 한 것 같아. 그냥 좀 언급만 좀 하고 그냥 넘어갈 것 같은데 이 직용의 변은 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관련된 내용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예. 이 직용의 변은 지금까지 한 세 문제 정도 나온 것 같아요. 예전에 이제 소주를 해가지고 에 있는 이제 생산 시스템 관련된 내용에서 이제 한번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한강 관련된 내용에서 한번 시험 문제 나왔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여기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직용의 변, 있는데, 직용의 변인데 기직의 변인데 아마 이 사람이 얘가 중국 사이트에서 찾다가 이제 중국 사이트 아마 이게 기지의 변으로 이렇게 된 데가 있나 봐요. 그래서 직용의 변이 오긴다 이렇게 있는데 동일한 거예요. 그냥 직용의 변으로 알아두세요. 얘가 잘못 다른 데에서 찾아가지고 그 얘기한 것 같은데 자 여기 보면 이제 관련 사료들이 있죠. 그래서 명사 한간정과 장원의 이제 서원 건물이 있는데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것이 송룡이라는 사람이 이제 여기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이 한가인 송룡이 내려와서 이제 강세와 상세를 많이 징수를 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직용의 변이 나왔다. 자, 요게 이제 배경이 됐던 곳이 어디냐면 그 수조예요. 수조. 그래서 이 수조는 그 당시에 견직물하고 그런 이제 직조업 같은 이런 것들이 발달됐던 곳이거든요. 근데 이 만열제 때 우리가 이제 알다시피 이제 3대 그 원정이 있었잖아요. 예. 임진왜란이라든지 뭐 보바이 반란이라든지 등등 해가지고 또 개인적 사치도 있고 하다 보니까 한간에 뭐냐면 세관을 파견해서 상세와 강세를 징수해요. 특히 상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양자는 하위에 있는 도시들에게 대규모 징수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 한간 송민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 이제 그 직물세, 기존의 직물세도 직조 기계에다 하나씩 세금을 매기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기공들, 그러니까 그 당시 기공이라는 것은 어 그 직접 공인들을 얘기하죠. 예. 그래서 기호 밑에 있는 기공들이 그 반발해 갖고 일어난 것이 직용의 변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 직용의 변이가 너무 이제 거센 저항에 논란이 명나라 정부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소주 지역의 그 상세를 이제 뭐냐면 철회하고 성능을 이제 소환을 했죠.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그거에 대해서 큰 성과를 거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 직용해변은 그 도시 상공업자들이 시민이 주체가 된 최초의 대규모 저항 운동이었다. 이게 농민 반영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그다음 명나라 말기 때 심각한 사회 모순과 봉건 사회가 자라고 있는 이제 새로운 시민의식, 경제심 이런 것들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게 그 소련 시기 때 이제 그 생산 시스템 관련된 문제를 냈거든요. 그거는 이제 보통 선대제가 이제 그 당시에 확산되고 있었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예전에 한번 얘기했죠. 메뉴표처. 그러니까 기호와 기공 간의 메뉴표처 시스템이 있었다. 그래서 기호는 이제 자금을 대주고 공장을 만들어주면 거기에 직기를 설치하면 그 밑에 공장 노동자 기공들이 와가지고 일을 하는 줄 메뉴표처 시스템이었다는 거죠. 예, 공장제 시스템이 있었다. 예전에 한번 제가 강의 시간 때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이 좀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는데요. 요거 관련돼서 이제 잠깐만요. 이게 명사 그 한간적 내용이 좀 약간해서 제가 잘못 쓴 것 같긴 한데 자 일단은 예, 차고 예. 자, 요 관련된 사료가 예전에 한번 기출에 나왔던 거기 때문에, 일단, 한강 관련된 내용에서 이제 여기 있거든요. 참고로 이렇게 기직의 변이라고 하는데, 이 기직의 변은 이제 그냥 직용의 변으로 이제 파악해 주시면 돼요. 아마 이게 중국 사이트나 뭐 그런 데서는 그렇게 부르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 인고를 보는 거기 때문에, 이게 동계나 한의중에 있는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이제 바탕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요것만 이제 약간 다른 식으로 받아들이고, 한번 요걸 읽어보겠습니다. 예. 예, 그럼 왜 요즘에 왜 그러지? 저기 가끔씩 얘가 좀 이상하게 반응하거든요. 그냥 이렇게 읽는 게 나을게. 얘가 빨라갖고 읽는데 이게 왜 이거 뭐 좀 이상하네 오늘 오늘따라. 그냥 여기에서 읽겠습니다. 아 이게 왜 잠깐만요.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잠깐만요. 아 이게 오류가 생긴 것 같아요. 예. 이게 제대로 하는데 어허 제가 원하는 그 그림이 안 나오는데 아,
음, 이게 얘가 저작권 문제 때문에 할 수 없다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잠깐만요. 아, 이거 지금 서버가 연결이 지금 안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요. 예, 오류가 생긴 것 같은데, 요거는 나중에 제가 이제 좀 이따가 또 해보겠습니다. 이게 좀 이따, 하고요. 그러면 이제 청나라의 사상 관련된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청주의 문화 정책과 고중학의 발달, 요 관련된 내용인데, 한번 볼게요. 자, 고중학의 발달 관련된 내용은 두 가지 이유에서 이제 발달됐는데요. 첫 번째로는 대규모 이제 편찬 사업이죠. 그래서 대규모 편찬 사업을 통해서 이 고중학이 발달됐고, 또 하나는 이제, 뭐냐면, 그, 그 당시 문자욕 관련된 내용에서 이제 또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을 이제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몇 페이지 있느냐면요. 그 신동계에 있는 내용, 617페이지에 있는 내용이에요. 자, 청은 그 초기에는 반청 무장 세력에 대한 군사적 진압과 병행해서 지속적인 문화 통제 정책을 강화하게 되었다. 그야 이제 한인 신사층의 사명이나 출판, 그 서훈활동을 언급하면서 명만의 독립이나 복사운동 같은 제야 신사대 반청적인 강압과 결사 활동을 철저히 봉쇄하였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뭐 모이기만 하면 반청세력은 이제 이렇게 확대될 수 있으니까 이런 조치를 취한 것 같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이제 그 강남이나 강북 지역에 비밀 결사 같은 해당 그 모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강남 지역에서는 반정적 성격을 띠고 있는 해당 같은 세력들이 등장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뒤에 등장한 뭐 삼합회라든지 천진회라든지 그런 단체들이 이제 대표적인 단체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북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교당 세력들이 등장했어요. 이 교당 세력들이. 그래서 이 교당 세력들은 주로 이제 우리가 이제는 백령교단인지 뭐 등등등 이런 것도 이제 교당 세력 중에 하나겠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당과 교단 같은 비밀 결사 조직을 가지고 등장했다. 이건 나중에 좀 다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읽어볼게요. 특히 이제 순체제의 이제 그 병발 호복 간행과 강희제와 왕정제의 문자 요구로 인해서 한인 사대부의 자존심이 말할 수 없는 타격을 입었고 많은 학자들과 신사층이 처형을 당하게 됐다. 청조에 끝까지 협력하지 않고 제아의 이제 학문 연구에 몰두해 일단 정치개혁 사상가인 항조인은 명말 청초의 왕조 교체를 진단하여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갈라지는 천궁 진해 같은 비극적 상황을 인식했고요. 이리하여 이제 한인에게는 명이 망하고 이민족 왕조인 청조가 중국을 지배하는 정치 형식을 단순한 왕조 교체가 차원에 넘어서 천하가 무너지는 비극적 상황으로 이제 인식했다. 뿐만 아니라 한인 사대부의 문화적 정통성을 뒷받침했던 유교주의 이념인 춘추의 대의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이론이나 군신의 의리가 송두리째 붕괴된 것을 판단한다. 자, 그러나 항저우 같은 이제 청대 고중학 창시자인 고요무는 자, 이 고요무가 이제 고중학의 이제 어떤 그 아버지 정도 되는 사람인데 자, 명말 청초의 대재난을 역사적 비극으로 인식하면서 이는 한 차원의 높은 방향으로 승화시킨 그 발전적으로 받아들였다. 자, 그래도 요거 예전에 제가 고용할 때 한번 언급됐던 그 부분인데요. 자, 그는 망국보다는 망청화가 더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다시 말해, 나라를 보존하는 보국은 군신의 책임이지만 천하를 보존하는 민중에게도 함께 책임이 있다. 여기는 이때 이제 천하를 보존하니, 그러니까 망천하가 됐잖아요. 보존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망천하 된 거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명나라와 청나라의 이제 교체는 이게 단순히 왕조 교체가 아니거든요. 이거는 일종의 이민족의 통치잖아. 그러니까 천하가 무너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는 일개 필부라도 책임이 져야 된다. 이런 논리죠. 자, 이 말은 이후 이제 청대 한인 선비들의 경제의식을 대표하는 사상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고현무 같은 경우에는 고중학 같은 경우에도 이제 창시자지만 동시에 이제 경세 실용 사상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 안에 경세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네, 두 가지 면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그 경세적 성격은 빠지고 이런 이제 실증적인 성격이 부각되면서 고중학으로 이게 발전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고용우의 주장은 왕가보다는 민족이 더 중요하다는 뜻으로 이해된다. 이렇겠죠? 자, 그래서 명말 청초의 이런 정치, 사회적, 문화적 분위기는 자연히 서대부 지식인을 시주 풍물 일사는 태폐주와 불교, 도교, 그리고 그림과 한강 생활을 이제 흐르게 되었다. 그러니까 약간 이제 위진남북조 시대 때 뭐 중립치연처럼 이렇게 이제 세상을 도피하고 그런 흐름도 이제 일부 일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나 다행히도 그 반청사상에 찬간 항조의 고용호, 왕부지 등 천하 지식인들의 삼각지대에 위치해 있었던 명말 이들 삼유두는 명이 망하고 청이 지배 아래 놓인 것에 대한 한인, 특히 명계 지식인의 책임이 크다는 인식을 갖고 경세사상으로 방향을 돌렸다. 그 결과 청대 세론학풍이 대표하는 고중학을 이제 탄생시켰다. 요게 이제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통념적인 지식하고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청대 세론학풍의 고중학을 탄생시켰다. 경세사상하고 고중학은 삼각이잖아요. 예. 오히려 우리가 알기로는 이제 고중학은 이런 경세사상이 나온 게 아니라, 이 경세치용 중에 실사구실적인 측면에서 계승했고, 그리고 경세적 사상이 없은 그 내용이죠. 그래서 요게 내용이 좀 약간 틀린 것 같거든요. 틀린 게 아니라 틀린 것 같아. 예. 그래서 요게 이제 지금 동계에서 지금 좀 오류 부분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요거 한번 이제, 어, 검증을 좀 해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고중학 관련된 내용에서 여기 좀 검증해볼게요. 이게 틀린 게 좀 있어갖고. 자, 사실 팩트 체크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하고는 좀 달라가지고 팩트 체크를 좀 해볼게요. 이게 맞다고 돼 있네, 여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거하고 좀 다르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거는 좀, 우리가 간 통론하고 이제 좀 다른 건데, 얘는 왜 맞다고 하는지 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제 있는데 좀 다른 식으로 물어볼게요. 예. 예. 제대로 답변했네. 그래서 요거는 앞에서는 1단계, 2단계 여기 내용에 이게 제대로 이제 이해를 한 것 같아요. 그 앞부분은 이제 좀 약간 잘못 찾아갖고 답변한 것 같거든요. 예. 요거 이제 참조해 주시고요. 그래서 경세적 성격이 빠지고 문자 욕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빼주면서 이게 이제 안전항공은 고중 실증 부분을 체크하면서 고중하게 탄생한 게 보통 이제 통념적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요거 참조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요 부분은 사실 틀린 내용이야. 사실이. 예.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또 보겠습니다. 자, 이는 고용의 인식처럼 그 만주족의 중국 지배를 움직일 수 없는 역사적 기정사실을 받아들이고 그 위에 강의, 옹종, 권력제
시한 한인학자에 대한 문화적 해육 정책도 한인 지식하고 적극적인 현실 참여에 나서게 되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이런 거와 좀 약간 다른 관점에 썼는지 잘 모르고 썼는지 내용이 좀 틀린 것 같아. 이게 현실 참여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지만 여기 이제 경제적 성격보다는 그 당시 이제 이렇게 이제 그 편찬 사업 하니까 거기에 참여했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얘기를 할지 좀 모르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경제적 의미의 이제 현실 참여는 아니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요거는 좀 우리가 알고 있는 통념적인 얘기하고 좀 약간 다른 얘기고요. 아마 이렇게 이제 썼다가는 틀릴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요. 예. 그러면 이제 다시 보겠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요 신동기의 그 앞부분하고 또 내용이 달라요. 또 요 내용이. 그러니까 다른 분이 또 들어와갖고 이렇게 자기 관점 썼는지 아니면 잘 모르고 썼는지 그게 쓴 것 같아 보니까 지금요. 그래서 그 고중학 그 앞부분하고 그 신동기 앞부분 고중학 설명하고 요 뒤에 있는 설명이 또 틀리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도 제가 한번 팩트 체크방에 정리해서 좀 다시 올릴게요. 예. 자, 청정음의 특징은 반간적 제한성을 토대로 정치와 이해관계를 떠나서 천시 정치의 학술 연구 대상으로 하면서 실용주의 방향으로 연구가 진행된 점이다. 그래서 이제 요것도 이제 좀 약간 틀리죠. 예. 그래서 강의제 때 제약자를 위해서 각종 편찬 사업에 추진해서 제약자를 등용한 걸 맞는데 이들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뭐냐면 경제적 성격을 갖고 있는 근데 이게 실용주의라는 것이 경제적인 의미잖아요. 얘네들은 이제 동원하면서 고중적인 성격으로 빠지게 된 건데, 그래서 이게 전반적으로 좀 약간 설명이 틀리다는 것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는 뭐 고중할 발달 원인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제가 한번 예전에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때 명청시대 때 주요 사상은 성리학이에요. 근데 제야사학들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제약학문들이 그래서 처음에는 양명학, 그다음 경세시용, 고중학, 공양학 이런 식으로 이제 발전됐다고 했죠. 근데 이제 청나라 초중기 때는 이게 고중학이 발달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고중학 관련된 발달 내용인데 여기 내용을 좀 보시면 알겠지만 요게 이제 경세 시용 사상하고 약간 겹쳐 있어요. 왜냐면 경세 시용 사상에서 이제 그 실용적인 부분은 빠지고 실증적인 것만 계승해가지고 이제 이런 고중학이 탄생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요 부분 관련된 내용이니까 요거는 좀 빼고 두 번째 부분부터 보겠습니다. 자, 청대 고중화의 발달은 또한 청주의 문화 통제 정책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즉, 청주의 문자욕이나 강압적인 사상 통제 정책은 주관적인 정치론이나 하위 사상을 연구할 수 없게 하고 자연히 고중주의를 채택하게 되었다. 자, 그래도 요 부분하고 또 뒷부분, 앞부분, 바로 앞부분하고 이렇게 이제 좀 엇박자가 있죠. 예. 그래서 이 경제 사상 방향을 돌렸다. 그래서 이제 이게 경제 사상 방향이 이게 돌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요거하고 지금 요 내용하고 지금 어, 해서 주관적인 정책을 하회사상 영 이게 경제적인 성격이잖아. 예, 이런 것들요. 그래서 요거의 내용이 좀 앞뒤가 안 맞는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그래 동기 읽다 보면 그래서 요 앞부분에 쓴 사람과 뒷부분에 쓴 사람 또 그 앞부분에 쓴 사람이 각각 달라. 이 보니까 정리하는 때 틀린 거야. 아마 이제 사람이 틀린든지 정리하면서 잘 모르는 사람이 정리를 해가지고 지금 앞뒤가 안 맞게 정리를 한 것 같은데 예, 좀 약간 이게 골라서 읽어야 돼요, 여기는요. 자, 그러면 이제 계속 이제 또 보겠습니다. 이 고중학의 이제 배경 관련된 내용을 좀 보는 거예요. 자, 이와 함께 강의, 옹정, 권룡항제의 호학과 한인학자에 대한 해유책으로서 제약학자를 동원해서 대대적인 편찬사업, 아까 이제 고중학의 배경 중에 편찬사업이 있다고 했죠. 또한 또 주제학을 간학으로 채택하고 진작시키고 박학 홍사과를 설치해서 한인학자를 특별 채용하는 고중학의 발달을 중요한 요인이 됐다. 박학 홍사과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요. 요게 뭔 내용인지는 구체적으로 설명이 안 돼 있죠. 그래서 뭐 특별 과거 시험 이렇게 이제 보는데 요기에 대해서 좀 약간 좀 찾아보겠습니다. 자, 고중의 발달 원인 중에 박학 홍사과 관련된 내용인데 요거는 한번 찾아서 볼게요.
자, 여기 이제 박학 홍사가가 있는데, 자기 청나라니 만주족이 이제 세무 왕조이기 때문에 다수의 민족인 한인들의 지지와 협력을 이제 피하기 위해서, 협력 얻기 위해서, 그 당시 이제 그 실시한 제도가 이제 뭐 박하 홍사가라고 해요. 그래서 명나라에 충성하며 청나라를 거부하면, 제학자를 포섭하기 위해서 박하 홍사가라는 특별 과거 시험을 이제 실시했다. 그래서 이제 강희제 때 이제 실시한 내용이 있죠. 황제가 조서를 내어 말하기를 짐이 생각건대 천하를 다스리는 것은 인재를 얻는 거다. 학문과 항실이 모두 뛰어나고 문장이 탁월한 선비가 있다면 벗을 하고 있든 아니든 상관없이 그 당시 이제 수도의 3품 이상의 관리와 지방의 총독, 숙무 등은 각자 아는 자를 인재 청구해다. 그러니까 직접 이제 시험을 보고 등용할 것이다. 그러니까 먼저 추천을 해서 요 추천된 사람들 한해도에서 시험을 봐서 이제 등용하는 그런 것들인데 약간 이제 뭐가 비슷하냐면 어린이날 헐량과하고 좀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통해서 이제 등용한 학자들이 주로 이제 명사 평창 같은 대규모 학술 프로젝트에 이제 뭐냐면 투입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이들은 명나라 출신 이는 명나라에 충성했던 지식인들의 에너지를 정치 저항이 아니라 객관적 학문 연구 쪽으로 유도를 하는 효과를 낳게 되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데 또 이들이 이제 그 옛 문헌을 다루면서 자연스럽게 실증적 연구 방법을 몰두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고중학의 밑거름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고중학의 이제 그 발달 원인이 됐던 게 대규모 이제 또 편찬 사업 중에 그 편찬 사업을 많이 했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 사고 전서와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그래서 이 사조 전서를 통해서 이제 자료를 이제 모으고 방법론을 발전시키고 또 한편은 이제 청나라가 학자를 통제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들 이제 파악을 해주시고요. 이게 박학 홍사과나 대규모 이제 뭐냐 편찬 사업 자체가 이런 이제 방법론적 학문을 발전시키는데 크게 영향을 줬고 그래서 고중학이 탄생되는 배경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파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해탄의 강소 출신의 그 서건원 형제들로 하여금 명사와 대청 해전가, 그 다음에 대청 일통지 이런 것들 편찬하게 있고요. 여기에는 만사동, 그 망사동 항조위에 이제 뭐냐면 제자예요. 그래서 항조이가 이제 그 당시에 그 청나라부터 이제 명사 편찬에 이제 참여를 요청했지만 거부를 했거든요. 그렇지만 자기 그 제자였던 만사동 보냈어요. 그래서 그 만사동에 가서 그 명나라 역사를 편찬하게 되죠. 그러니까 항조의 그 명사 편찬이죠. 청사 편사가 아니라. 예. 자, 그래서 만사동, 고조, 그다음에 영약거, 호의 등 우수한 이제 학자들이 함께 참여했고 걸령 시대에는 한인 학자들 동원해서 사고 전서를 이제 편찬했다. 그래서 이제 중국 역사상 가장 규모가 큰 편찬 사업으로 방대한 도서를 경사자집 이렇게 있죠. 경은 유교경전, 그 다음에 역사, 자지는 이제 그 자는 이제 그 제자백과 사상 관련된 내용이고 집은 문학이죠. 자, 그래서 이게 사부 44주를 나눠서 300명의 학자가 15년에 거쳐서 완성한 것이다. 자, 사고전서는 강희 시대 때 고금도성 집성과 함께 청대 문화 사업의 대표적 업적이라 할 수 있다. 자, 이런 대편전 사업에서 청주의 비판글이나 하위사상에 담고 있는 내용을 철저하게 파기하고 금소로 이렇게 지정하는 그 과정에서 수많은 문헌이 손실되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이제 문화 육성 정책이기도 하지만 또는 한편으로는 이걸 통해서 그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이제 그 사상이라든지 이런 것들 없애는 이거는 이제 사상 통제 정책의 일환으로 이제 실시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청대 고중학은 송명대의 이제 주지주의적 관념과 달리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그 사실을 파악하는 실사구시적 시중주의 방식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청대 고중학 연구에서 중심에 경학이 있었고 경세에 담겨진 본래 의미를 파악해서 작가의 참뜻을 문화학적으로 추정하는데 이것은 그 경학의 근거를 공양학에서 이제 구하고 있었다. 근데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거든요. 예. 그래서 요거는 제가 보니까 이제 제대로 설명이 안 되는 분야. 요거는 부분 맞는데, 요 부분은 제가 나중에 얘기했지만, 이 공양학은 이제, 어디냐면 이제, 원래는 이제 그 고등학교 출판했긴 했지만, 경세적 성격으로 바뀌게 돼요. 예.
그래서 요런 의미, 본래 의미를 작구의 참뜻을 통해서 문어학적 추정하는 거는 이 고중학이나 홍고학 계통의 학문이 아니라 어디 계통이냐면 근문학부 계통의 학문이야. 이건 나중에 제 별도로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부분을 좀 설명이 잘못된 것 같아. 이게 잘 알지는 못한 애들이 한 것 같은데, 자, 하여튼 건너뛰고, 자, 청대 고중학을 한학이라고 이제 하는 건 여기에 원인이 있다. 그러나 한대같이 홍고학적 작구 해석이 아니라 고중학은 홍고학과 연결돼 있지만 좀 다른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또 경세치용과 이제 추가하는 연구는 경세치용이 빠졌죠. 그래서 이거 틀렸고 다만 다른 게 뭐냐면 홍고학은 문자를 가지고만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고중학은 문자만 보는 게 아니라 비석이라든지 이런 그런 것들 있잖아. 금속물이나 이런 걸 찾아가면서 대조를 해. 그리고 다른 책과 또 교차 분석을 해요. 예.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면 사료 비판을 같이 한다는 거. 예. 그래서 홍과학은 단순히 그게 문자의 어떤 의미나 뜻을 탐구하는 데 있지만 그 어, 고중학은 그것을 이제 받아들이고 그 밑바닥 안에 또 그것이 맞느냐 틀리냐 사실과 맞느냐 따지는 거죠. 예. 그리고 그 따질 때 사료 분석을 하면서 따졌다. 이게 좀 차이가 있어. 글자의 어떤 작구 해석뿐만 아니라 사료 분석도 같이 했다. 이게 차이점인데 여기는 무슨 경세치용이 어쩌고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요 내용은 그렇게 별로 읽을 것이 없어요. 이게 내용이 잘못 요약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냥 어 대충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자 청대 고중학 선고자서 경세학파인 고용무 황조의 왕부지 삼청 항청 삼리로 꼽고 있다. 예. 그래서 이제 고용무 관련된 내용을 이제 쭉 설명하고 있군요. 그래서 경세치용을 그러니까 그다음에 또 고중학 관련된 내용을 이제 실사고시도 같이 있죠. 예. 일제록 관련된 내용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는데 제가 이제 이거 쭉 보는데 그렇게 읽을 거는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좀 약간 이제 내용이 좀 잘못된 부분이 많아가지고 일단은 건너뛸게요. 그래서 제가 따로 이제 별도로 이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마지막 부분만 좀 볼게요. 이게 이제 보면 고중학의 문제점 관련된 내용이에요. 고중학은 학문 자체를 이제 연구하는 것보다는 사상적인 어떤 도구적인 측면을 강조하죠. 그러니까 학문의 도구적인 측면을 강조하잖아요. 객관적인 거. 자, 그래서 이것 때문에 경세의 성격이 많이 떨어져 있다. 그러니까 그냥 학문에 의한 그 도구죠. 도구적 성격이 강한 학문이기 때문에. 근데 그래서 이제 사상성이 결여됐다. 그러니까 요건 또 정확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근데 앞부분하고 계속 엇나가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고중학 일변도는 학술 발전은 청대 사상의 빈곤을 가져오게 했다. 본래 고중학은 주자학이나 양명학과 달리 학문 연구의 방법이지만 그 사상 자체가 아니었다. 따라서 고중학은 작구 해석이나 고중의학 고중 방법에 얽매이게 되면서 자유 사상이 없는 학문이 전락했다. 또 요거는 좀 맞게 설명하고 있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내용하고 뒤에 있는 내용이 왔다 갔다 해. 예. 그래서 고중학이 발달하면서 사상과 철학이 접어든 채 오직 학문의 방법론만 추구하면서 학문에 위한 학문을 한다는 의식이 강화되면서 사상성이 결여됐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자기 주관적 판단이나 이런 앞으로 이제 사회를 어떻게 개혁할 것이냐 그런 게 전혀 없어. 그래서 나중에 이제 19세기 이제 넘어가면 일단 청나라에서 이제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되죠. 내부적으로는 농민 반란도 일어나고 외부적으로는 그 당시 또 그 외세 침략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려면 이제 단순히 그 어떤 그 객관적인 학문만 할 수는 없잖아. 뭔가 세상이 이렇고 저렇고 논할 수도 있는 거고 원인을 찾아내야 되고 그리고 또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추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죽어 있던 경세적 성격이 다시 부각이 되면서 이게 이제 등장했던 뭐냐면 학문이 공양학이죠. 공양학.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좀 같이 기억을 해두시고요. 우리나라에도 약간 이제 영향을 줬어. 이런 고중학이. 19세기 때 세조 정치가들 보면 경화사족들이 주로 이제 이 고중학에 이제 몰두하다 보니까 경세적 성격을 잃게 되죠. 그러니까 예전에 뭐 실학에서 이제 그 여러 사회개혁 사상 같은 걸 제시하는데 이런 거 없고 단순히 학문에 의한 도구적 방법만 이제 강조하잖아요. 비석 탐구하고 글자 탐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당시 19세기 때 여러 가지 혼란상을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문제점이 있는데 청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문제점도 있었지만 또 긍정적인 이제 작용도 해요. 여기 밑에가 이제 내용인데 자, 끝으로 이제 절도 청대 고중화의 발달은 그 방법의 객관성과
실증성에 인해서 경학 위에 이제 다른 학문 분야에 영향을 주면서 새로운 학문이 기축되었고 여러 학파의 독창성이 촉발되었다. 그래서 청대에는 특히 사학을 비롯해서 지리학, 의무학, 문자학, 금속학, 목록학, 천문학 같은 다방면에 걸쳐서 강권의 학문이 발전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고중학의 영향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양한 학문들을 발전시킬 수 있는 큰 역할을 하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이제 고중상 넘어가기 전에 잠깐 그 내용 중에 요걸 이제 좀 보겠습니다. 앞에 이제 고문학하고 근문경 이제 비판 관련된 차이점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자, 유교는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크게 세 가지로 나눴죠. 하나는 경세적인 학문, 하나는 그 실증적인 학문, 또 하나는 유교 도덕적인 학문인데, 그러니까 윤리적인 도덕적 학문인데, 요거는 이제 성리학이니 뭐 양명학이라는 거고, 요게 이제 경세적 학문과 이런 이제 그런 실증적인 학문, 여기 이제 요 두 개의 이제 학문을 분류를 해놓고 이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그 고문학과 근문학이 이제 그걸 잘 대변하고 있는데, 고문학은 이제 여기는 주로 그런 실사구실, 이 실증적인 어떤 학문들을 이제 되게 강조하죠. 이 고중적이라고 하는. 자, 비슷한 의미예요, 그냥.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훈구학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기가 고중학 이런 것들이 이제 요 문맥을 잇는 학문이고요. 그 다음에 근문학이라는 것은 그 한나라 때 근문경 있죠. 이걸 바탕으로 이제 하는 건데 이 고문학은 고문경을 바탕으로 한 거고요. 요거는 이제 경세적 성격을 띠고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경세, 시용사상, 명말총초회 이런 것도 있고요. 잠깐만요. 그 다음에 이제 공양학, 이런 것도 이런 근문학에 이제 바탕을 둔 거야. 예. 그래서 이제 있는데,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제가 이제 이렇게 특징들을 이제 이렇게 발전 과정을 이제 구분 쭉 해놨거든요. 도식화 시켰는데, 근데 주의할 건 뭐냐면, 요건 이제 특징일 뿐이지, 뭐, 고문경의 간의 경세적 성격이 없고, 근문학의 실용적 성격, 그러니까 고중적 성격이 없다. 실증적 성격이 없다. 그런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두 개가 같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고문학에도 경세 성격도 있고 근문학에도 실증적 고증적 성격도 같이 있어요. 근데 다만 어느 쪽에 더 방점이 있느냐 그게 차이점이죠. 고문학에서는 이런 이제 실증적이고 고증적 성격이 더 강하고 근문학에서는 경세적 성격이 더 강하다. 이렇게 보고 서로 또뭐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비판하면서 또 영향을 받고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다만 도식화 시켜서 이렇게 이제 한 것뿐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학은 이제 뭐냐면 경전에 있는 어 경전의가 아니라 경전의죠. 예. 경전에 있는 객관적 사실을 구명하고 포괄적으로 보이는 경전의 의미를 해석할 주석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현실적 문제는 무관심해요. 예전의 건에 이제 고수하는 그런 것이고 객관적 분석을 강조한다. 그러면 고문학이 발전한 그 배경을 좀 보면요. 음. 자, 여기 내용 보면 궁서갱유의 춘추 전국시대의 글자로 기록된 경전이 발전됐죠. 이게 이제 고문경이라고 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예전에 얘기했죠. 그래서 전환시대 때는 전반적으로 이제 제학문이었어요. 다만 신라 때 이제 왕망에 의해서 간하고는 시대를 잠깐 했고 동진 이후에는 이제 주류 학문이 되고 보통 이제 이런 학문들이 이제 홍구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불려지게 되는데 자, 이런 그 고중적이고 이제 실증적인 성격이 어디로 이제 계승됐냐면 청나라 때 고중하고 계승됐어요. 자, 고중학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명말총추의 경세 시용 학문을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청나라의 문제옥과 편찬 사업 때문에 실사 구실만 계승해서 경세 치용 부분을 제고하면서 현실 문제에 도움이 안 되고 다만 도구 학문에 변질됐다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제 이 고정학과 홍구학은 이제 차이점이 뭐냐? 홍구학은 작부의 비교 분석을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고조학은 그걸 바탕으로 해서 더 플러스가 있죠. 뭐냐면 역사적 유물과 유적을 통한 검증을 강조했다. 그러니까 사료 비판을 했다는 거야. 사료 비판.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 실증 그 실사 구실의 의미는 이 고종학이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개별적인 사실 하나하나를 탐구하는 거야. 기납적 분석이죠. 그러니까 어떤 거대 담론을 통해서 개별적인 사실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개별적인 사실을 뭐냐면 검증해서
이렇게 해서 사실을 이끌어내는, 검증하는 그런 방법을 이제 채택했는데, 이에 반해서 경세치용에서 실증적 방법이 있어요. 얘네들은 이제 뭐라고 하냐면 특정 가설이나 이념을 바탕으로 사실을 수집해서 그 속에서 내포하고 의미를 파악하는 영역적 방법이죠. 대표 중에 우리나라의 뭐 그 사만정통론 같은 것들, 이제 동사 강목에 있는 사만정통론도 사만정통론을 위에 이제 깔고 먼저 깔고 그거에 맞는 그 역사 사실을 시사 선택에서 해석하는 거잖아요. 자, 이런 방법이 이제 경세치용에서 말하는 실증적 방법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고문학에서 말하는 실사구시 의미의 방법은 고중적 방법, 개별적인 사실을 하나하나 탐구하는 거, 어떤 담론이나 어떤 그런 가설 배제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역사 인식에서 볼 때도 상고주의고 옛것을 추구하죠. 요순시대 때. 그리고 이제 역사사가는 뒤에 얘기했지만 절서학파에도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근문학을 보죠. 근문학. 자, 근문학이라는 것은 그 스승의 주관적 의견과 여러 가지 당대 사상을 통해서 경전에 숨어있는 공자의 의도를 파악한 거야. 그러니까 공자가 직접적으로 얘기한 것뿐만 아니라 그 속에 숨어있는 뜻, 미연대의를 이제 뭐냐면 그 찾아내는 거야. 숨어있는 뜻. 그러면 공자가 말하지 않지만 이 숨은 뜻을 어떻게 찾아내냐, 행간을 어떻게 읽냐, 요거는 이제 뭐냐면 당대 이제 여러 가지 사상들 끌어다가 이제 얘기하는 거죠. 예, 예를 들어서 이제 전환시대 때는 요 금문경에서는 참의설 끌어다가 설명했죠. 예. 그 다음에 또 그 나중에 그 공양학 같은 경우에는 서양의 학문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들여서 공자의 어떤 미연대를 끌어 설명하려고 하잖아요. 미연대를 설명하려고 하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요게 이제 해석하는 과정에서 미연대가 뭐냐 해석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이제 당대 사상을 끌어들이고 해석을 하고, 그러다 보니 현실 문제에 또 그걸 개선하고 그렇게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현실 문제 해결에 적극적이고 새로운 걸 도입하려고 했다. 그래서 주관적 해석이 되게 강조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이제 발전 과정을 보겠습니다. 자, 분석행위에 의해 경전이 소실되니까 유학자들이 기억하고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경전을 시작했고, 이래서 이제 그 당시 그 문자였던 그 예서체로 이제 적기 때문에 금문경이라고 하고 있죠. 자, 한나라 때 주류학문이었고 후한 때 참의서를 바탕 유교경을 재해석하는 과정에서 위서를 발행을 많이 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동진 이후에는 고문학으로 밀려 있다가 청나라 후기 때에 들어와서는 공양학 연구 이제 공양학파로 이제 개설했다. 그래서 공양학이라는 학문은 예전부터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처음 출발할 때 고중학에서 이제 출발했지만 이게 발전되면서 이제 19세기 들어가면서 그 경향학 그 뭐냐 경세적 성격을 띠게 되거든요. 그래서 원래 의미는 이제 국문학파로 이제 넘어오게 되죠. 그래서 그 당시 공양학은 서구 문문의 도입을 계기로 마련됐고 범법 운동의 사상적 배경이 되었다는 거. 예. 그래서 이제 실증적 방법도 이제 받아들였는데 이때 실사고시의 의미는 고증적 방법이 아니라 실증적 방법. 요걸 이제 고증이나 실증이나 비슷한 의미를 쓰고 있지만 엄밀히 따지면 고증은 개별적인 사실을 검증하는 방법이고 실증은 위를 깔고, 그러니까 먼저 가설을 깔고 그 다음 관련된 사실을 이렇게 수집해서 파악하는 방법이거든요. 그 의미에 이제 실사고시임은 실증적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공양학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있지만 상금주의. 그러니까 옛것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지금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과거는 지금이 과거보다 좋고 앞으로 미래는 뭐 그 과거보다 더 나을 것이다. 이런 발전사관이 깔려 있는데 이건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거란세, 승평세, 대동세 이런 내용들이 있다. 절동학파에 영향을 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고문학파, 근문학파 이제 관련된 내용, 비교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에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그거 10년도에 나왔던 건데, 제가 이제 분석을 했어요. 그 관련된 내용을. 그래서 한번 그 기출문제 분석 내용을 한번 찾아서 보세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한번 봤고요. 자, 그 다음에 고중사학의 발전을 보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내용이 있는데 요거 관련돼 갖고 예전에 한번 시험에 나왔죠. 이게 이제 뭐냐면 그 장학성의 문사통이가 나왔잖아요. 장학성의 문사통이. 그래서 어, 관련된 내용이 나왔는데 이게 좀 문제가 어려웠어요. 예, 그래가지고 중국 사학사 관련된 문제에서 한번 나왔거든요. 자, 그건 나중에 좀 보고 좀 읽어보겠습니다. 자, 청라 고중사학은 크게 이제 두 가지 학파로 이제 형성이 됐는데, 하나가 뭐냐면 절동학파요. 항조이를 이제 이렇게 해갖고 연결된 건데, 자, 절서학파는 고용문이죠.
그래서 절동학파는 이제 대표적 근문학파 계열이고 절서학파는 여기 고중주의를 가르쳐하는 이제 뭐냐면 고문학파 계열이에요. 예. 그래갖고 이렇게 이제 두 개가 이제 발전됐는데 요걸 플러스 시킨 사람이 누구냐면 장학상이죠. 예. 장학상은 절동학파 출신 사람인데 절서학파적 요소를 많이 받아들였어. 그래서 뭐 육경 계산이 해통이니 전문가 학위니 그런 것들 그리고 장학성이 이제 그 쓴 책이 문사통이가 있고 장학성의 역사 지식에 큰 영향을 줬던 사람이 당나라의 유직이죠. 유직이. 그래서 이렇게 문사통이 관련된 내용을 할 때 유직이 사상이 이렇게 같이 나왔거든요. 요거는 이제 장학사한테 영향을 많이 줬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학성한테 영향을 많이 줬던 사람이 유직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청대 고중학은 역사학의 발전에 큰 발전이 있었다. 이미 고용무와 항조에 의해서 고중사학의 기초를 마련했고, 이를 계승해서 해동과 대진의 이후에 이제 고중학자들은 고중학의 범위를 경하기 위해 여러 분야로 확대시켰는데, 이 가운데 고중사학은 가장 뚜렷한 발전이 있었다. 그래서 왕명석의 뭐 17사 상각이라든지, 정대욱의 이제 22사 고의라든지, 그 다음에 조익의 22사 착이라든지, 왕부지의 이제 독통 감론 이런 고증사학이 이제 뭐냐면 확립되었는데 요 관련된 이제 그 사료도 있죠. 지금 언급되어 있는 내용인데 요거는 이제 사사에 보면 관련 사료들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예. 자,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좀 보면요. 자, 17사 상각은 17상각은 이제 그 여기 왕명성이 쓴 책이죠. 자, 그래서 하여튼 이하의 17사를 분석하고 특히 인물과 제도 등을 다해서 면밀한 고증과 잘못을 고증하여 1400여의 문제를 제기했고 그 당시 전대읍은 이제 22사 고의라는 걸 했었죠. 고의라는 것은 어 서로 다른 거. 그러니까 22사 읽다가 이 교차 분석을 해보니까 서로 다른 점이 있는 거야. 아까 이제 신동기 안에서도 이게 이제 똑같은 그 고증하고 얘기해도 어디에선 뭐 경세적 성격이 강하다. 어떤 고증적 성격, 경세적 성격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책마다 이런 내용이 다 있었나 봐. 그래서 이런 것들 비교해서 좀 이상한 점을 찾아내서 고찰하고 상호 분석을 한 이런 것들 사실관계를 파악한 그 책들이 22사 고의 이게 22개의 역사책을 보고 나서 거기에서 각각의 차이점을 고찰해서 쓴 책이 뭐냐면 22사 고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여튼 이 정대웅도 이제 서양의 수학과 역학 등을 연구해서 치밀한 실용주의 학풍을 이제 익혔고 그 위에 이제 음악 그 다음에 지학, 천문학 등을 역사학에 번영하여 22세기 고의를 통해서 정사의 이제 잘못된 부분과 동일한 사건에 대한 서로 다른 내용의 진위에 대해서 확실한 근거를 삼게 되었다. 특히 22차기는 그 중국 역사학의 입문서서 그 500여 개의 이제 주요 항목을 제시해서 정사에 대한 자신의 이제 의견과 함께 중국사의 이제 일반론가 각 시대의 어떤 역사적 특수한 역사의 성격을 명쾌하게 설명하는 뛰어난 역사사 이렇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장학사 관련된 내용이 있거든요. 장학성. 네, 장학성 내용을 볼게요. 청대 이론사학자로서 문사통일을 지은. 자, 문사통일 예전에 한번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문사통일의 서명을 물어볼 수 있어요. 외워두시고 장학성 등을 들 수 있다. 그다음 항저희 만사동 정주몽 이거는 절동사학파 계열인데 여기다 플러스 절서적인 어떤 입장도 플러스 있죠. 그래서 문사통일은 그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온 게 이건데 당나라 유지기의 사통에 영향을 받았다. 그래서 사통과 함께 역사학의 방법과 이론의 소설 역사 평론서인데 당나라 유지의 사통에 많이 영향을 받았다. 삼재에 있죠. 요 관련된 내용이 시험 문제에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청대 역사학의 또 다른 뛰어난 특징은 그 절동 적사학파의 설명을 들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절동과 절사학파 관련된 이제 차이점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있는데 요거는 이제 좀 이따 얘기하고 장학상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이게 쭉 뒤로 같이 붙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같이 떨어져 있어. 예. 그래갖고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절동학파의 이제 실증주의 사학과 절서학파의 고증주의 사학을 지평한 것이 장학상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 원래 절동학파였지만 절서학파에 있던 그 내용도 받아들였다. 그래서 그는 한대 유한과 그리고 당대 이제 유직의 영향을 받고 육경계사라는 주장을 내세워서 그러니까 육경이 모두 역사다인데 이건 나중에 좀 다시 설명할게요. 경서에 대한 유가의 신성 불가침 통념을 타파했다.
그리고 육경은 다만 3대 돈을 전합뿐 그 위의 돈은 역사에서 구해야 된다 주장하면서 학계에 비상한 충격을 주었다. 그리고 문사통일에서 역사는 단순한 사실의 기록의 끝이 아니라 역사 속에 잠겨져 있는 어떤 원동력과 원칙을 추구하는 것이 사학의 근본이라고 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이게 좀 설명이 좀 많이 미흡해요. 예. 그래갖고 이제 예전에 나왔던 이제 장학상 관련된 그 문제는 좀 더 깊게 물어봤거든요. 예. 깊게 물어봤기 때문에 또 이제 그 외에도 플러스 알파가 나중에 나올 때는 이제 더 깊게 물어볼 수 있죠. 그래서 사학사를 내신 분이 있어요. 가끔 3, 4년마다 한 번씩 들어가신 그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중국 사학사라는 그 책을 그 바탕으로 내거든요. 그래서 신승하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 거기에 이제 중국 사학사를 쓰신 그 교수님인데 그 책을 가지고 들고 와갖고 이제 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뭐 강자 중국사라든지 뭐 그 당시 또 이게 신동계 수준 가지고는 안 돼요. 요거는 예. 요거는 너무 간단하게 또 설명돼 있고 하니까 안 되고 요거는 제가 이제 예전에 자 그 책 그 중국 사학사 내용을 좀 분석해갖고 쓴 기출문제 분석 내용이 있어요. 그걸 이제 좀 보면서 얘기를 좀 해보기도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좀 이따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쯤에 이제 건너뛴 부분을 이제 또 읽을게요. 절동학파하고 절수학파의 차이점 관련된 내용 볼게요. 다시 앞으로 가서 자, 청대 역사학에서 또 하나의 뛰어난 특징은 절동과 절사학파의 성립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절동학파의 역사학은 항조의 만사동의 중심이 돼서 사회 특징으로 철저히 사실에 입각해서 역사를 소개해야 한다 하면 실증주의 중심이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제 실증주의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 앞에 제가 이제 표를 가지고 설명을 했는데 잠깐. 요기 라인이죠. 이 근문안 계통이. 요게 이 실증지. 그러니까 특정 가설이나 이념을 바탕으로 관련 사실을 수집하고 그 속에 내포되고 의미를 파악하는 영역적인데 이때 이제 특정 가설이나 이념을 이제 바탕한다는 거는 자기가 알고 있는 어떤 그 사상 있죠. 사상을 바탕으로 이제 성립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나름대로 주관적이고 상당히 경세적 성격이 있어요. 자신이 생각하는 틀을 가지고 여기 이제 앞으로 사회 발전이 이렇게 돼야 된다. 역사 발전이 이렇게 된다는 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요걸 이제 가설을 세워가지고 여기에 맞는 이제 뭐냐면 사실을 끄집어내서 검증하는 거고. 그러니까 마르크스의 이제 유물사관하고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런 것들이 경제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 요런 의미라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와 함께 역사서에는 단순한 사실의 나열이 돼서는 안 되고 사건 속에 숨어 있는 내용을 찾아서 경세히 사용된다. 자, 이것도 이제 앞에서 그냥 비욘드 데이를 찾는다. 그래서 주관적 의견과 여러 가지 당대 사상을 통해서 경전에 유교 경전에 숨어 있는 공자의 의도를 찾는 거야. 예. 그걸 바탕으로 가설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이제 뭐냐면 사실을 이제 검증하는 방식이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뭐냐면 경세 성격도 같이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전에 얘기했지만 그 뭐 군문학파, 고문학파 이렇게 도식적으로 나눴다고 해서 군문학파가 이제 실증적 성격이 없고 고문학파가 경세 성격이 없는 게 아니에요. 다만 이제 상대적으로 볼 때 뭐 국문학은 좀 경세적이고 고문학은 실증적이다. 실증이 여기서 실증 고준이라는 것이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좀 상대적 의미에서 이제 받아들이면서 그 해석을 하셔야 되겠다 그런 거죠. 자, 이에 이제 절수학파는 고용물 시작해서 서건학, 고조, 호의 등에 이어지는데 이들은 역사학의 임무가 철저히 고증을 통해서 사실의 진위 여부를 가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앞에서 얘기한 이제 요 계열들과 연결시켜서 좀 보셔야 되는데 고문학파 육기 계열들이 쭉 있죠. 고증적 파파. 개별적인 사실을 하나하나 탐구하고 얘가 생각하는 어떤 가설이라든지 거대 담론을 다 제거한 채 여기 하나하나 개별적인 사실로 탐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약간 랑케사하고 비슷한 그런 연구 방법론을 채택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또 고증사회 발전이 역사 지리학의 발전을 깨웠다는 내용이 있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와 함께 이제 고증사회 발전은 자연히 역사지리 발달을 가져오게 되었다. 요거 하기 전에 첫 번째 인증문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인증문은 62번입니다. 예, 62번. 자, 그래서 고조의 이제 두사방 여기호는 역사책에서 지휘관계 기사를 수집, 조사하여 지리 연역을 서술한 것이고, 고용호가 쓴 천하 궁국 이병서는 정치 지휘소서 역대 행정제도와 던천에 관련된 지휘 형식을 기술했고, 그 다음에 서양국문의 유입과 함께 해외에서 대한 인식이 넓혀짐에 따라서 세계 지휘책이 나왔는데, 이 위원회 회국도지예요.
요거 상당히 중요한 책이죠. 한국사에도 한번 시험 문제 나왔고, 한국사에 동아시아 관련된 문제에서 시험 문제 나왔고, 또 예전에 한번 오지선단 객관식 문제에서 또 그 공양학 관련돼 갖고 시험 문제 나왔어요. 공양학, 경세적 성격 관련돼서 시험 문제 나왔거든요. 그래도 이제 이 위원은 공양학파예요. 경세적 성격이 강한 공양학파고, 그리고 이제 이사회 이제 썼던 책이 해국도지인데, 이 해국도지와 관련돼서 예전에 우리나라와 이제 계약사상에 큰 영향을 줬다는 거 시험 문제 나왔고, 또 나왔죠. 그래서 그 양모운동에도 영향을 줬고, 그런 것들인데, 이 해국도지는 말 그대로 뭐냐면, 그러니까 서양을 얘기죠. 바다 건너 서양의 어떤 문물과 풍습 같은 것들을 그림과 함께 서술한 책이 해국도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 해국도지는 후에 양모운동과 범법자가 운동에 큰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범법자가 운동에 영향을 주면 왜 우리 양모운동만 영향을 줬다고 생각하는데 범법자가 운동에 영향을 줬어요. 이 공양학파 출신이기 때문에 그렇게 있는데康회의도 요 해국도에 상당히 높게 평가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범법자가 운동이잖아요.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이 기출문제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한번 관련 기출문제 한번 찾아서 보세요. 예, 제가 분석을 잘 해놨거든요. 예. 자, 그래서 이 중국인들 지휘적 시야를 넓혀줬다. 이렇게 있는데, 일단 위원회 해국도지가 예전에 한번 시험문이 나왔기 때문에 한번 요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보겠습니다. 제가 요 보기 전에 잠깐 이제 앞에 그 직용해변 관련된 내용 있잖아요. 요걸 지금 서버가 아까처럼 안 돼가지고 읽질 못했는데 한번 좀 접속 좀 해볼게요. 접속되면 요거 읽고 지금 좀 해보겠습니다. 아, 서버가 아직 안 되네. 예, 이게 잘못된 건지 안 되네. 나중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해국도리에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자, 여기 있는데 이게 지금 서버가 되는지 모르겠네. 네, 한번 읽어보려고 했는데 이게 서버가 막혔어갖고 이건 될지 모르겠어요. 얘는 될 것 같은데 지금. 위원위원회 해국도지는 제1차 아편전쟁의 충격 속에서 편찬된 중국 최초의 본격적인 세계 지리 정세 소개서입니다. 이 책의 핵심 사상은 서양의 기술을 배워 서양을 제압한다. 사이장기의 제의는 구절로 요약됩니다. 샵샵샵 배경과 집필 과정. 해국도지는 아편전쟁 당시 영국에 맞서 싸웠던 임칙서의 아이디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서양 세력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들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여 외국 서적과 신문 자료를 번역해 사주지라는 책을 만들었습니다. 전쟁 패배 후 임칙서는 신장으로 좌천되면서 자신의 오랜 친구이자 개혁 사상가였던 위원에게 이 자료들을 모두 넘겨주며 책의 완성을 부탁했습니다. 위원은 이 자료를 바탕으로 내용을 대폭 증보하고 자신의 경세 사상을 담아 1842년 50권의 해국도지 초판을 완성했으며 이후 계속 내용을 보완하여 최종적으로 100권의 책으로 만들었습니다. 샵샵샵 관련 사료 해국도지 서문. 이 책의 목적과 시대적 배경은 위원이 직접 쓴 서문에 가장 명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원문 시서 아이작 왈 웨이 202이작 웨이 이관이작 웨이 사이장기이제이작 이지장기삼 일전함 이화기 삼양병연병지법 해석. 이 책을 왜 지었는가? 답하길. 오랑캐로서 오랑캐를 공격하고 202 오랑캐와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함이며 이관이 오랑캐의 뛰어난 기술을 배워 오랑캐를 제압하기 위해 사이장기이제이 지었다. 오랑캐의 뛰어난 기술은 세 가지다. 첫째는 전함, 둘째는 화기, 셋째는 군사를 양성하고 훈련하는 방법이다. 서문에서 위원은
서양의 군사기술, 전함, 화기, 군사훈련법을 장기, 뛰어난 기술로 규정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배워야만 국가를 지킬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서양 전체를 적으로 돌리기보다 그들 사이의 관계를 이용하고 이이공이 통상을 통해 관계를 개선하며 이이관이 궁극적으로는 그들의 기술을 배워 힘을 길러야 한다고 본 것입니다. 샵샵샵 내용과 역사적 의의 해국도지는 세계 각국의 지리, 역사, 정치, 경제, 기술, 종교 등을 총망라한 백과사전적 저서입니다. 특히 서양의 의회 민주주의, 과학기술, 근대적 군사제도 등을 상세히 소개하며 중국인들의 시야를 세계로 넓히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중국 내 영향. 당시 보수적인 청나라 조정과 지식인 사회는 중화가 세계의 중심이라는 생각에 빠져 있었기에 해국도지의 주장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일부 개혁적인 지식인들에게 영향을 주어 훗날 양무운동과 같은 근대화 운동의 사상적 기반이 되었습니다. 주변국 영향. 오히려 해국도지는 쇄국 정책을 펴고 있던 일본에 전해져 막부 말기 지식인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 책은 일본이 서양 문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메이지 유신, 명치 유신을 추진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해국도지는 아편전쟁 패배라는 국가적 위기 속에서 중국이 세계를 재인식하는 출발점이 된 기념비적인 저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거기 그 해국도지가 일본 메이진 유신에 영향을 줬다는 내용은 예전에 기출 예문에도 나왔죠. 그 양계초가 쓴 그 내용에 있어요. 찾아보시면 내용이 있고요. 자, 그래서 이게 있는데 그 앞부분에 제가 이제 그 요거 관련된 내용을 좀 읽어보려고 했는데 얘가 지금 어 읽지 못해갖고 지금 그냥 직용해변 관련된 내용을 그래서 요걸 이제 좀 읽어보겠습니다. 요걸 텍스트에 복사한 다음에 여기다 집어넣기는 이걸 챗GPT가 금방 읽어주는데 얘는 또 무슨 저작권 얘기를 또 계속해. 예. 그래서 여기서 다시 읽어볼게요. 예, 요 관련된 내용 직역에만 관련된 내용인데 아까 이쪽이 서버가 좀 이상해갖고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아 지금. 음. 이게 연결이 지금 계속 안 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건 나중에 좀 읽어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요. 제가 첫 번째 인증번호 얘기했나요? 아까 얘기한 것 같은데. 그래서 한번 더 얘기할게요. 50번입니다. 예, 50번이에요. 만약 얘기 안 했으면 요거 쓰시고 앞에 얘기한 것 같긴 한데 하여튼 50번이에요. 예. 그래서 4개 얘기했으면 그냥 3개만 쓰시면 돼요. 예. 그래서 좀 쉬었다가 좀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요 쉬고 나서 제가 이제 제가 기출문제 분석한 내용 있죠? 장학성 관련된 내용을 한번 또 강조를 해볼까 합니다. 예.